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10호 제16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제13회 장애인고용 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김원아 이하 고용개발원 은 11월 5일 금 오후 1시부터 2021년 제13회 장애인고용 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 청중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학술대회 홈페이지 https://www.psd.kr로 접속하면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고용개발원은 국가승인 통계인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 및 학술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 13회를 맞이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20년 발달장애인 1과 3 실태조사 신규 도입에 따른 연구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발달장애인의 1과 3, 미래 일자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획주제 세션을 마련했다. 기획주제 세션에서는 사회복지, 고용,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나서는 만큼 미래 장애인 일자리 전략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 연구 분야의 미래 연구자 발굴을 위해 개최한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우수 논문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 논문 경진대회에서는 문영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과 김도희,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각 공동 최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 연구 및 통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제13회 장애인 고용 패널 학술대회 홈페이지 및 고용개발원 홈페이지 http://edi.ki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 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된 협약 내용은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사회적 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중진공은 양 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다질 것을 약속하였다. 공단과 중진공은 10일 오, 금, 11시 공단 본부에서 치러진 업무 협약식에서 올해 10월부터 사회적 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장애인 근로자 8명을 대상으로 최대 5년 동안 기업 납입금 20만원을 각 기관이 1 비율로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 고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우수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 형성 유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공기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양 기관 간 동반성장 등 장애인 고용 시장의 활력과 안정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고용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염려되었다며 근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 동반성장과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근본 동반성장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제부담금 전부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성장, 장애인 근로자 장기재직 지원 및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적극 실현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참가 신청 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20년 말 기준 전체 인구 5,183만 명의 3분의 1 수준, 약 29.7%인 1,540만 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2 물결표 사인 2026은 이러한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1년 4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컨소시엄, 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왔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실태를 분석과 함께 지자체, 유관기관, 교통수단 제작사, 장애인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증진계획 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별표 사인과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공청회 현장에서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무인민원 발급기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발급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권고 수용 공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도환, 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각장애인이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음성변환용 코드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 발급기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음성변환용 코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1년 10월 7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권고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기에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인권위의 권고가 완전히 이행되어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한 바 인권위는 앞으로도 해당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